사법부의 최고의 수장 조희대는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 퇴임했거든요. 근데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후보를 추천해둔 상태였는데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4명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하고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의 후보를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1월에. 예. 1월에 해놨어. 지금 8월이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도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이미 다 추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4명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이고요.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좀 해야 되나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관례적으로 청와대하고 사전에 이렇게 교감하고 협조를 합니다. 약간의 조율. 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놈의 조희대는 협조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이번에 제청을 했습니다. 조희대가 2명을 제청을 했거든요. 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고, 이흥구 후임 대법관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는데,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후임 대법관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그것도 지금 제청을 했는데, 이거 진짜 건방지네. 통상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요, 대면으로 진행을 해왔던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면으로 사실상 통보를 한 거죠. 예. 자, 이제는 이제 전문 분야니까 요걸 좀 맥락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질이 나쁜 정치적 꼼술수를 썼다고 봐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추천된 저기 대법관 후보를 여태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렇지. 이번에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었던 그렇죠. 거야. 사실은 그간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저 손봉기 부장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그 김민기 판사를 원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성 그건 판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여성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특정인으로 누구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박순영 뭐 김민기 둘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청와대가 어쨌는지는 지금 그거를 청와대에 들을 수는 제가 없으니까 네. 그거는 모르겠고 보도는 있더라고요. 예, 보도는 좀- 그런 식으로 예. 났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예전에 저희가 일할 때 보면은 저 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랄까 저기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고 지금 보도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없는 건데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간에 이제 오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조희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의 조희대는- 목소리가. 그렇죠. 조희대는 특정인을 계속 시키고 싶었고 네. 청와대는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거는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명권자에게 대법원장의 의사를 전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고 싶다. 근데 제청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임명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나 제청할 테니까 임명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 그건 원래 아니겠죠. 취지가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소위 쇄칭 조금 저기하게 말하면은 끼워 팔기를 하는 건데 한 사람 더 할 테니까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이게 또 검찰이 쓰는 수법이거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싶을 때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구속을 시키고 싶고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해. 판사가 기각할 것 같아. 아, 기각할 것 같아. 그러면은 민동기 같은 사람을 좀 선량한 사람을 끼워서 같이 청구를 하는 거야. 아, 둘 다 기각 못하게. 아. 그런 식의 수법을
여기다가 쓴 거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더 악성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 손봉기 판사는 어찌 보면 앉아서 봉변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기는 이제 대구 지역의 향판이고 저기 김성수 판사는 광주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역 안배를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협의하고 한쪽은 안 하고 하는 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법관은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국회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고 네, 청문회 결과를 놓고 이제 이 동의할 건지를 본회의에 회부해가지고 표결을 하고 그래서 동의 절차가 통과되면 대통령 임명을 하시는. 부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국회에서 부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하면은 이거는 웃을 일은 아닌 거. 예, 우리 헌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단계 대법원장의 제청은 적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이고요. 본인이 적임자를 추천한 사람들을 이제 그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 동의 과정을 이게 87년 헌법에 들어간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어떤 국회 통제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그 추천된 사람에 대한 국회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네. 아주 잔수를 써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반란. 전 조희대의 반란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건 헌법상 제청권이거든요. 이걸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조희대가. 근데 실제로 거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한덕수가 안 해가지고 그걸 헌재가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한덕수의 잘못이야라고. 그러니까 이건 부비 트랩 같은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조희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너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는데 말이 안 돼라고 깔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최강욱 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와 이 대구라는 그리고 향판과 서울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깔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잔머리를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러면 조희대가 이거 완전 정치질을 했다고 보이는데 완전히 한 거예요. 그 의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희대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양반이 뿌리 났을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하게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대단히 마음에 안 들고 뭔가를 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는 핵심이에요. 무섭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날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대통령인데. 윤건효 의원님께서 헌재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제청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하면 그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당시 이제 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 한덕수 탄핵 결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위헌 위법한 행위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8월에 이르러서야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그러니까 제청을 했잖아요. 제청을 했지만 기존에 7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은 그 위헌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위헌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 이것도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 임명을 한다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에다 제청을 했는데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안 보낼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했던 거는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국회로 오면 국회가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동의를 해서 보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또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원래는 안 그러는데 윤석열이 때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처음 봤죠 그때. 두 가지 그게 있는 건데 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과 달리 이 국회 동의 절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 조희대 씨의 입장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이분이 법원 내에서 이제 가장 고집이 센 판사다. 예전부터. 누가요? 조희대가. 그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윤건영 의원 말씀처럼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나 이런 돌아가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사법권 독립을 계속 수호하는 원칙적인 판사야. 자기 생각할 때. 그러니까 네네.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나는 헌법상의 제청권을 그냥 행사할 테니까 그러면 저기 부동의를 시키든지 거부해 보세요. 말하자면 입법부하고 행정부에다가 공을 던진 거예요.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누가 뭐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가 그게 저는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거거든요. 지금 그 법원조직법이나 이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조희대 씨가 내년 7월까지가 정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대법관 제청 이게 계속 필요한데 있구나.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일종의 기싸움. 기싸움.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럼 이제 국회 입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 그리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다 뻔히 보이잖아요.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됩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부담 줄 필요도 없고요. 네. 국회가 따박따박 제의를 하면서 검증을 잘하면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조금 더 악의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시간 끌지 말고 네.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대법원장, 대법관 그 부동의해야 된다고 한참 그러다가 시간 가고 나면은 또 이래저래 로비 받아가지고 숨못이 넘어가고 또 그랬거든. 그런 짓 안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동의를 안 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다시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다시 거잖아요. 밟아야죠. 새로운 사람으로 네, 다시 제청해야죠. 똑같은 사람은 안 되고. 그렇죠. 다시 밟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금 추천은 새로 받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건희 건이라든가 뭐 한덕수 건이라든가 그거는 그럼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없는 공석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할수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있는데 우리 법에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이제 그 전원합의체 요건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두 석이 공석이 되더라도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은 진행하다가 네. 그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두 명이 새로 들어오면 네네. 그래도 두 명을 배제하고 들어오면은 약간의 시간을 더 그 사람들이 기록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시급한 사건이면 기록 검토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되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기가 기록 빨리 보는 거죠. 네. 이틀이면 다 봅니다. 뭐 수십만 페이지도 금방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원합의체는 그냥 진행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입장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잘 버텨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공식적으로 사직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 사의 표시는 이미 뭐 한참 전에 했었잖아요. 다시 이게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형사소송법도 이제 통과됐고, 남은 건 뭐 공수처 출범입니다. 공수처는 또 중수청하고 달라서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고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국회 가서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그 형사노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 제가 제출했고 또 대통령 참모들에게도 충분히 다 말씀드렸어요. 네. 후임이 정해지면은 사표 수리는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언론에서 후임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이름을 이제 하마평 형식으로 이제 박균택 의원하고요. 검사 출신이죠. 이건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사 출신. 예, 이렇게 지금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면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검찰청이 공소청.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 인식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형사소송법이 통과됐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는 집행기관으로서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면 직제, 공소청의 직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소청법에 되게 대한민국에 참 신기한 법이 생긴 게 모든 기관장은 그 기관 이름 뒤에 장자 붙이잖아요. 이제 공소청은 공소청장 이름이 검찰총장이 되거든요. 그것부터가 사실 법이 만들어질 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얘기가 많았죠. 문제는 공소청을 어떻게
그 편제를 만드느냐. 행정조직 법정주의라 그래서 모든 편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편제를 대통령령으로 직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월 2일에 출범해야 되는 공소청이 이 직제가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 문제가 권한대행으로 들어가는데 권한대행이 차관이잖아요. 네. 차관은 검사님이세요. 검사 출신이세요. 검사 출신이 지금 공소청의 직제를 그러면은 책임지고 개편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간판만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검사죠. 검사 출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죠. 신분이 검사죠. 검사예요. 네, 신분이 차관. 검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정말 건강상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그만두는 건 진짜 중병 아니라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선택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럼요. 보시고요. 네, 아까 이제 귀에 딱 너무 저기 박히는 게 간판 교체만 하고 일부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지금 국민들이 간판 교체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까? 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법무부가 관장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분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을 통솔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입법부가 정책 방향을 정했잖아요. 지금 네. 70여 년 넘게 유지됐던 대한민국의 검사 위주의 형사사법 구조는 더 이상 이제 국민 주권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네. 판단이 내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기존의 검찰청과 새로 생기는 공소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장 체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직제령 같은 직제로 거에다가 보여줘요. 구현시켜야 되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그간의 논의 과정에 쭉 참여를 해 오셨으니까. 그 직제령뿐만 아니라 그 하위 또 시행세칙이나 네. 세부 하위 법령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나는 후임자한테 넘겨 난 빠지겠다. 이거는 너무 실망스러운 판단입니다. 네. 공소청 직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직제라는 게 만들어지면 권한의 배분, 즉 수사와 기소 분리가 확실히 이제 정해지면서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권, 뭐 대검, 과학수사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로 중요한 일을 그냥 네. 방치해버리시고 지금, 검사들한테 그냥 던져주고 나오신 일인데 예. 보십시오. 지금 장관 권한대행으로 차관이 그걸 하면서 이제 민정수석실이 조정하면서 그거 해나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민정수석실도 다 검사잖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검사들한테 공소청 조직을 정해라라고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상황이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에 출범하는 10월 10월 2일에 출범하는데 달도 안 이제 남았어요. 8월 끝나가는데 거의. 네. 중수청도 지금 아직 그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 공소청은 아예 지금 직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 초안 자체가 국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거기 검찰청에 기존에 있었던 수사 인력들이 너무 많이 남는다 지금.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그리고 수사권을 다 박탈당한 상황에서 이제 특사경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 하던 짓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 우려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서 직제가 어떻게 중요하다. 해서 어떻게 지금 보내고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수사관들이라는 사람은 수사 직렬로 뽑혀 있기 때문에 수사 업무만 해야 돼. 그렇게 직제가 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서 잉여 인력이 돼가지고 딴 데로 옮겨가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과 다 연계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지금 다 그냥 내던져져 버린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해서 갑시다가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10월 2일이 딱 되면 정리가 안 된 상태면은 그래도 일단 출범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범하지. 법은 시행되는 건데 직제가 없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과 책임의 문제인데 그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출범은 하고.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가 이제 뭐 여기서 카메라 찍고 있고 네, 카메라 네. 감독이 여기 맞아요, 앉아 있고 지금, 네. 그렇게 되는 거야. 뒤죽박죽 막. 예. 그러면 결국 언론은 어떻게 하겠어? 예. 거 봐라. 엉망이다. 김용민이 네가 책임져. 김용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요거는 정리가 빨리 좀 돼야 이거 될 좀 텐데. 걱정이 되죠. 진짜 걱정이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아까 이제 특사경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부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검찰이 또 갖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제 말씀하셨는데 그 직제 인력과 예산을 많이 남겨두면 지금 많이 남겨두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로 말 그대로 간판만 바뀌는 맞아요. 셈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네. 고생해가지고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려가 연결이 다른 되는 거 다 거죠. 떠나서 그 포렌식 센터하고 네. 그다음에 디넷 관장하는 네, 네. 문제, 디지털 증거 네. 가지고 하는 문제를 기존에 우리가 지금 윤건영 의원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국정원 서버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엄청난 자료들이 지금 숨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잖아요. 그게 권력이죠. 그게 이제 방첩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검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걸 안 넘기려고 하는 거죠. 최소한 그거를 공소청에서 떼내 가지고 법무부 직할로 두든지 아니면 그거는 총리실로 보내든지.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이랑 행안부 장관이 둘이 협조해서 하는 아니 거예요? 그거는 그게 다 직제.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영으로 거예요. 대통령 지금 그 정부 조직.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행안부하고 행안부랑 법무부하고 법무부가 다 같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넷 문제도 있고요. 범정이라 그래서 그렇죠. 범죄 정보 정보가. 담당하는 네. 손준성 손준성이 뭐 등등 고발사주 이런 조직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